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관양현대 조합원님, 대의원님 여러분. 이번에는 전편에 말씀드린 내용에 더해서 조합장과 친위 협상단 그리고 적극 지지자들이 현산 요구를 모두 들어주고 조합이 안 해도 되는 공사를 별도로 떼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협잡 행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본계약안이 돼서 이번 대의원회를 통해서 관리처분총회에 상정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아울러서 우리의 분담금이 높아진 결정적인 이유들, 그리고 이주비 대출 등에 관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협상단의 파행적 계약안 결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들리는 이야기로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본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협상단장 이종천 감사께서 현산이 조합에 최초에 제시한 본공사 계약금은 본공사비는 768만 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조합이 11억 원이나 주고 선임한 CM사인 더바니엔지하고 공정하게 원가 분석을 해줄 국토부 부동산원에 의뢰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걸 반영해야 하며, 가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무조건 본계약에도 담아서 지켜내야만 전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는 것임을 협상단원에게 주지시키면서 단장의 책임감으로 주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조합장과 측근들로 구성된 협상단원들은 빠른 시간 내에 관리 처분을 마치고 이주를 해야 한다는 명목에만 집착한 나머지 협상단장의 공사비 협상 주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고, 공사비를 최소로 하겠다는 노력과 의견 발표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CM사와 국토부 부동산원을 통해서 정밀한 원가 분석 작업도 하지 않고 협상 시작 단계에서부터 현산에서 제시했다는 768만 원에서 조금씩 깎아나가자며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현산에서 수정 제시한 730만 원 언저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여러 달 허송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 측근들이 시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자꾸 퇴근하고 하니까 갈등이 생겼을 것이고, 최근 이제 6월 중순에서 말경에 이르러 갑자기 모든 안건을 다수결로 결정하자고 밀어붙이면서 현산이 본계약에서 요구하는 내용인 22년도 총회에서 통과된 가계약서에 평당 공사비 509만 8천 원에서 시행하기로 약속했던 7대 공약, 이런 내용들을 강제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모두 바꾸면서, 그래서 사실상 모두 없던 것으로 파기하고, 특히 제5조에 실려있던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 부대 복리 시설, 그 다음에 도시 정비 시설 이런 것들, 정비 기반 공사 등을 모두 조합 비용으로 추가 부담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35조 현산에서 조합사업비 1627억까지 무이자 대여 조항, 그리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로 약속했던 가구별 3천만 원 상당, 3,000포인트라고 하죠, 실내 빌트인 제공 조항까지 모두 없애는 조건으로 평당 708만 원의 공사비를 본계약 안으로 결정하려고 다수결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계약에 비해서 이 708만 원만 해도 가계약 안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의 2배인 40%가 넘는 인상률을 적용하려고 들더라는 겁니다. 이에 조합의 감사이기도 하셨던 이종천 협상단장께서는 조합장과 측근되는 협상단원들이 전 조합원에게 막대한 분담금 폭탄이 우려되는 현산 요구를 모두 수용해 주려는 그런 내용의 본계약안을 무조건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키라고 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러면서 무책임한 강요, 비난, 비방, 그리고 심지어 인신공격에 속칭 왕따까지 시키는 것에 대해서 모멸감을 아주 느끼게 됐고, 더 이상 혼자 감당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셨답니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조합장을 대신해서 공사비 협상을 잘못했다는 욕받이 노릇에 내몰리겠다는 판단이 들게 되신 협상단장께서는 그 직을 내려놓게 됐는데, 그렇게 협상단장을 내쫓자마자 남은 협상단들이 급히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상정한 이번 이 본계약안을 급하게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사실관계는 요게 그 29차 대의원회 그 녹취록인데 여기에 일부분이 확인됩니다. 제가 했던 발언 내용과 그 협상단에서 대답했던 내용들이 요 녹취록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 협상단원이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를 조합에서 하기로 다수결로 결정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본계약이 결정됐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조합 홈피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장이 주도해서 선정한 친위 협상단원들이 현산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수용하는 본계약안을 결정한 것은 모종의 협잡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조합이 안 해도 되는 그 도시기반시설공사 이거 171억이더니 이번에는 230억으로 늘려놨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공사 이거 뭐 90억 정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런 공사들을 따로 떼내갖고 조합 비용을 추가로 들여서 공사하겠다는 것은 부정한 건설사의 관행적 부추김에 따랐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렇게 하는 건 내놓고 리베이트 등 개별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부조리한 부패 행위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방만한 관리처분 계획과 예산안이 통과되는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분담금 급증 요인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약 공사비 509만 8천 원에서 본계약의 그 708만 원 플러스 전에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70여만 원을 합치면 780만 원이 돼갖고 55%, 53% 이상이 인상되는데, 이 얘기를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25년도까지 공사비 책정액이 4,371억 원에서 요번 이 대의원회에 올라와 있는 예산안은 5,699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증가분을 따지면 1,328억인데 여기에 부가세가 빠졌잖아요. 부가세 569억을 포함하게 되면 증가되는 비용이 자그마치 1,89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조합원 가구별로 나누면 2억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또 조합사업비는 25년도까지 979억 원에서 이번 이 계획안에 따르면 3,151억 원으로 2,176억 원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걸 또 조합원 가구당 나누면 2억 3천만 원에 상당하는 추가 분담금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9억 원에서 3,151억 원으로 증가한 내용에 대한 그 조합사업비 조달 금융 이자 비용을 조합이 책정해 놓은 게 1,674억 원입니다. 이걸 조합원 가구당으로 나누면 1억 7천만 원 상당의 추가 분담금을 갖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 증가분, 조합사업비의 증가분, 또 조합사업비 조달 이자의 증가분들을 총 더하면 6억 원 상당이 되죠. 여기에다가 조합원, 우리 같은 조합원 개인 이주비 이자 부담을 더하게 되면 끔찍하죠. 제가 지금 우리 그 32평형이 한 10억 원, 10억 3천만 원에 최근에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6억에다가 내 이주비 이자까지 포함하면 16억, 17억이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0만 원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일반 분양 그 보장을 뺐는데, 저는 일반 분양자들보다 부담이 확 늘어나는 바보 같은 짓을 지금 선택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이 잘못됐다고 저는 그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게 된 것이고요. 이런 관리처분 계획을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시면 곧바로 관리처분
총회가 끝나자마자 분담금 통보들이 날라들어서 폭탄을 맞게 될 것이고 결국은 조만간 집까지 뺏기게 되는 일이 벌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무모한 관리처분 계획이 수정되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편에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재건축 단지의 경우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그래서 허그라고 불립니다. 여기에서 자산 감정가의 40%만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동일하거나 조금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 사업경비의 대부에 보면 여기에 그 허그를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감정가 40% 총액에서 우리 조합사업비 1627억 상당은 먼저 허그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잔액만 조합원님들이 이주비로 대출받게 되는데, 이걸 가구당 그 예상 액수로 따지니까 평균 허그 보증 대출은 한 1억 8천만 원 미만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돈 받아가지고 우리 전세나 이런 거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자 대출, 조합이 나서는 사업자 대출로 고금리를 받아야 되고, 특히 빚정리가 필요하신 조합원님들은 그 고금리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녀 보증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큰 빚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합원님들은 관리 처분이 승인되면 조합에서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모두 쫓겨나는 세대가 발생될 것이고, 이런 세대가 여러 세대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포기하고 차라리 현금 청산을 받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 관리처분 계획이 통과된다면 현금 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50% 이상의 조합원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너와 나의 이웃들의 이익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 무모한 관리처분 계획, 이 대의원회와 관리처분 총회에 상정되는 계획들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설명을 드립니다. 본계약의 조합원 분양 시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의무가 이 계약안 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는 관리처분 계획에서 통지받은 분담금에 대해서 10%는 계약금으로 계약 당시에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중도금으로 3번에 걸쳐서 미리 현산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3회 이상 미납 시에 또 그 최고 하는 상황에서 내지 못하면 그분의 집을 조합원 자격을 청산해서 일반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가지고, 이주비 대출 등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 처한 조합원들께서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여력이 없으시면 집을 뺏기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관리처분 총회를 우리가 승인해야 되겠습니까? 내 집을 뺏기는 관리처분 총회가 됩니다. 이거 정말 대의원님들 이번에는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장의 그 관리처분 계획이 통과된다면 저는 이 집 분양 그 계획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것에 아까 말씀드린 그 추정 분담금에 추가 분담금까지 포함하면 제가 한 6, 7억 정도의 그 금전적인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또 밖에 나가서 5년 이상을 셋집에 떠도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현금 청산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집을 구해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무모한 관리처분 계획을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자는 명목에 속아서 승인해 주시면
빨리 집을 뺏기고 쫓겨나는 우리 불쌍한 이웃들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이 통과되면 특정한 누구누구는 배불러서 죽게 되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조합원들은 집을 뺏겨서 얼어 죽게 될 판입니다. 이런 일들을 막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관리처분 총회 계획을 대의원회 조합장이 장악하고 있으니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총회에서만큼은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끝내야 하고 여기 이 관리처분 총회를 부결시키고 난 뒤에는 이런 무모한 계획들을 만들어서 조합원에게 부담금의 피해를 안긴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